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기해년 초사흘 법문에서 한국불교의 정통 선맥은 생사를 떼어놓은 채 수행에 전념한 위대한 선지식들의 정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사 정초기도 입제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주 마곡사에는 일제강점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출가해 수행정진했던 백범 김구 선생과의 인연이 곳곳에 남아있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단체 세상을 향기롭게와 세종 파라미타가 인도 아쌈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문화 교류에 나서면서 한국과 인도 양국 우호 관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전통 문화와 생활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한국 불교의 정통 선맥은 생사를 떼어놓은 채 수행에 전념한 위대한 선지식들의 정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BBS 불교 방송이 부처님 진리를 인류에 전파하는 역군이 되달라고 당부하면서 BBS 사옥건립 불사에도 동참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기해년 정월 첫 법문의 핵심 키워드는 화두였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정사에서 봉행된 기해년 초사흘 법문에서 진제 스님은 화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화두 일념에 빠져 시간이 흐르다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세생생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갖추고자 할진대는 일생생활에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열심히 참고하는데 삼생의 업이 소멸이 되는 법입니다. 진제 스님은 또 경호선사에서부터 향곡선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정통 선맥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며 결제와 해제를 상관하지 않고 생사를 떼어놓은 채 수행에 전념한 위대한 선지식들의 정진을 찬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들에게 참선을 통해 일념삼매에서 화두를 타파하면 자연히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금년 정초 이 법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는 잘해서 천상세계, 인간세계 홀로 걸음하는 그러한 인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진제 스님은 불교방송 사옥건립 불사에도 동참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부산 BBS 사옥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불사에 동참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온 인류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BBS 불교방송이 역군이 돼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불교 방송이 이제 우리가 발전이 많이 잘 돼야 이제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생활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이제 참선 수행을 연마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1등 선진국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 거룩한 진리를 이제 온 인류에게 전파하는 여건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이번 법문은 BBS TV를 통해 오는 9일 밤 9시 30분과 10일 오전 7시, 오후 2시 40분 3회에 걸쳐 전국에 방송됩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들이 기해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초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정초 7일 기도가 시작된 기해년 음력 초사흘.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법당은 불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불자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입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사부 대중은 불교식 신년 할애인 통할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먼저 3배의 예를 올린 뒤 큰 스님, 대중 스님들을 향해 3배를 올리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끼리 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옥호광명
온 천지에 두루 빛나고 검색광명 무궁토록 항상 빛나라. 크신지의 크신덕상 부처님 절에 우러려 기하고 예경합니다. 조계사의 정초기도 입제법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올랐습니다. 불가에서 정초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지심 김영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실 때는 지심 김영래입니다. 지심 김영래가 뭐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귀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한다는 마음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전에 앉으시면 안 돼요. 원행스님은 또 불자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본래 목적은 마음의 평안과 대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담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뭐 하려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가? 다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해년 새해 초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부대중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정초 7일 기도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법문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동국대학교를 이끌어갈 제19대 총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오늘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압축한 3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는 윤성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와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연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입니다. 19대 동국대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입니다. 조계종의 주요 소임자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조계종은 오늘 1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종단 지도자 포럼을 발족하고 첫 행사를 개최합니다. 종단 지도자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종회의원, 종단 산하 각급 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첫 행사로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AI 발전 현황과 종교의 문제,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승가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영경 동국대 교수가 국립공원 제도 문제점과 전통사찰 보존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얼과 자취가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백범 김구 선생이 출가해 스님으로 수행정진하면서 우국충정의 한을 달랬던 도량, 공주 마곡사를 조명합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 백범 김구. 김구 선생을 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빼고 김구 선생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근현대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김구. 1896년 그는 21살 피 끓는 나이에 일제가 명성 황후를 시해한 것에 분노해 일본군 장교를 맨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그는 일본군을 피해 전국을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1898년 2월 김구는 마곡사에 은신합니다. 마곡사 스님들은 김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하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스님이 됩니다.
법명은 원종. 그는 원종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 마곡사에 은거하며 수행정진, 애국 충정의 의지를 다집니다. 김구 선생과 불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바위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스님이 되기 위해 삭발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의 우국 충정의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다시 환속한 그는 3.1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 당시 이시영 부통령과 함께 승려 생활을 하던 마곡사를 다시 찾아 향나무를 심습니다. 그 향나무는 73년이 흐른 지금도 김구 선생의 기계를 양분 삼아 오롯이 마곡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을 유랑하시다가 마곡사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숨어 지내시면서 그때 1년간 이제 출가를 하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원종 스님이라는 이제 신분으로 스님들과 똑같이 이제 경공부도 하시고 김구 선생님께서 광복 이후에 마곡사를 방문하셔가지고 기념으로 이제 심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암살을 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마곡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출가해 지게로 땔감을 다루고 명상을 하던 백범 명상의 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곡사는 또 원종 스님, 백범 김구 선생을 기려 해마다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원종 스님의 우국 충정의 한이 서려 있는 마곡사. 김구 선생과 불교와의 인연이 없었더라면 아마 대한 독립은 멀고도 먼 험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 교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짜와 개최국을 발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이번 회담은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으로 북미가 실무적인 내용들, 특히 주고받을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으로 북미 간 실무 협상은 본격화됐습니다. 비건 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티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북미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액션 플랜 이것들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시퀀싱 소위 순서를 정해서 정리할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을 특정해서 거기다가 언급을 할지 소위 말해서 합의문에 담을지. 새해 들어 본격적인 남북 불교 교류를 검토하고 있는 불교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내 사찰 복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경우 불교계 등 남북 민간 교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교류, 특히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은 상당 부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진전 여부는 불교계 등 민간 교류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광주 길상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밝음 공동체가 광주 하나센터를 열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소속의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광주 하나센터에서는 앞으로 광주 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하나센터장인 광주 길상사 주지 도재 스님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200여 명이 광산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통일 시대를 앞두고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영병원이 없고 국립병원만이 있는 불교국가 부탄이 우리나라 불교계와의 교류를 통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님도지 부탄 재무부 차관과 랍도지 국립부탄병원장 등 부탄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부탄 우호협회 윌리엄 리 협회장은 대승불교 국가인 부탄과 우리나라 불교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며 원행 스님의 부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10여 년 전에 부탄의 사찰을 둘러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올해 연등회 행사에 부탄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부탄 대표단의 원행 스님 예방을 동행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최원일 사무총장은 재단 차원에서 부탄과의 의료 협력과 지원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아쌈 지역 구호에 나선 불교단체 세상을 향기롭게와 세종 파라미타는 의료봉사뿐 아니라 문화교류 활동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우리 불교계가 우정을 쌓고 신뢰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아쌈주 남파겐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인 따이파기 스쿨. 국제교류단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교생 200여 명이 교문까지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교류단은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마련해간 학용품을 전달했고 학생들도 정성껏 마련한 공연으로 화답했습니다. So I, being the principal of the schools, I heartily welcome and warmly welcome to all of you. And this is the great opportunity for us that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aipake people and the Taipake school and the Korean team. 때마침 국제교류단 방문 기간에는 아쌈 지역 최고 어른 스님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인도인들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제로 승화시키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국제교류단은 또 남파계 사찰에서 열린 보름법회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름법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참석한 불자들의 열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기만 합니다. 국제교류단의 이번 방문은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최첨병으로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Korean party coming here, no? I am very happy and very blissful here. Now always is coming also brotherhoods, also unity, similarity, also very good, very things, and very happy also. 의료봉사 마지막 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교류단과 마을 주민들은 어느새 하나가 돼 어우러지고 분위기는 절정에 오릅니다. 마을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통 관습에 따라 실매듭을 메어주며 축원을 할 때는 참가자들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the place of Nampake. We, the youth, boys and girls of Nampake, have done a volunteer. The youth has got such a good experience in this medical camp of acupuncture. This was our first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Even though this was our first experience, I hope we have done a good work here, so that you can come again, and so that we can give a better service next time. Thank you. 세상을 향기롭게와 세종 파라미타가 함께한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한국과 인도의 상호 신뢰는 물론 상생과 공존에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아쌈주 남파켓에서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경남 거제 지역 제가불교 단체인 대우불교 청년회가 힐링멘토 정목 스님을 초청법사로 창립 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변화는 삶의 새로운 창문이란 주제의 법문에서 새해 달라진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해가 바뀔 때마다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워지는가라고 하는데 새해가 됐을 때 새로워질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자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대우불교 청년회 이용원 회장은 올 한해 포교 활성화를 통해 거제불교회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나눔과 봉사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회에서는 신행 우수 회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제주 법화불교대학 제18기 졸업식이 제주 법화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장 관요 스님을 비롯해 한보유 불교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18기 법화행자들은 1년간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 회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배운 불교 공부가 18기 졸업생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대학 학군처럼 바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달아간다면 내 삶을 보람있는 삶. 제주 법화불교대학은 오는 25일까지 19기 신입생을 모집해서 이튿날 입학식을 갖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새해 들어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전통 문화와 생활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의 도시 개발과 전통의 보존, 이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 등이 자리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오래된 상가와 가게들을 철거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문을 연 지 35년 된 평양냉면집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오래된 음식점들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상인의 이주 대책이 미흡하고 철거에 따른 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의 오랜 역사와 함께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점포, 즉 노포들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심 재개발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와 영세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에서 임대 상가를 만들어 영세 전통 상인들과 장인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구 혁신센터를 조성하여 도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과거의 문화와 예술, 전통, 역사 등을 도외시했던 개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잘 고려해 개발 계획 안에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와 그런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좀 재설계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심 속 생활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수호자로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불교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전통의 보존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재정비 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과의 꾸준한 소통 노력 등 보다 세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지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평양 시내 사찰에서의 봉축 점등식 등 한반도의 봄과 함께 찾아올 남북 불교 교류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2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